콩팥을 보는 의사든가 폐를 보는 의사들은 다 이 사람들은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그냥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내시경이라는 거는 그냥 진실을 보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일규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에서도 특히 그 내시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화두를 던져보고 싶은 게,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는 소화기내과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시경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있잖아요. 내시경이 건강검진에 있어서 왜 중요한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국가검진은 이제 6대 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암들이 위암, 대장암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암,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 환자에게 큰 부담이나 문제를 주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내시경이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위, 대장, 내시경 검사 경우는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중요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위암이나 대장암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 차이는 있지만 한 2년 정도가 돼야지만 위암으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고, 대장암도 용종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한 4, 5년은 지나야지만 대장암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하거나 4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하면 암으로 가기 전에 아니면 암으로 갔을 때 초기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아주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이 대개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이때가 이제 제일 피크로 많이 생기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나이 40부터 매년 내시경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60대 가지고는 지쳐서 안 하고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40이다. 내가 80세까지 내시경을 하겠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면은 20분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40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의사와 상담해서 내시경 주기를 이렇게 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시경은 2년마다,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은 해서 용종이 없으면 4년 후에, 그다음에 용종이 있으면 2년 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내시경이 요새 아주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내시경이 1년에 한 1,0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5천만 명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시경하는 사람이 대개 한 3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하니까 모든 사람이 3년에 한 번씩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나 혼자 내시경을 안 해서 혹시 내가 위암이나 대장암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내시경만 하면은 위암이나 대장암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2년에 한 번씩 체계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꼭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교수님,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주기에 대해서 또 잘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위내시경 2년마다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을까요?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위암이나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당연히 좀 자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위의 상피가 대장의 상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장상피 화생이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마다 해야 되냐, 1년마다 해야 되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되는 그룹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장상피 화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자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사망할 때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33%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암을 이제 발견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위암이 흔하지 않은데 한국에 헬리코박터균도 워낙 많고 해서 위암 발병률도 아주 높고, 최근엔 식생활도 이제 서구화되면서 대장암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한국인한테 최근에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빨리 발견하기만 하면 무조건 치료할 수 있는 게 이게 위암, 대장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시경 꼭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내시경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둘 다 아주 중요한데 이 내시경을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서 뭐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거냐, 뭐 지인 있는 병원에 가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큰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 환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수 있고, 같은 뭐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소화기 내시경을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이라면 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경을 아무 데서나 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병원을 찾는 기준은 어떤 거고, 어떤 병원에서 찾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병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떠오릅니다. 위 대장 내시경은 성모우리내과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대놓고 얘기하고 괜찮아요?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요? 네. 뭐 괜찮아.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시경 시술자들의 숙련도나 또는 여러 결과물들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선 저희가 이번에 2회 연속으로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 교수님 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게 돼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또 저희 지역사회 주민들한테도 되게 좀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우수 내시경실 같은 경우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선종 발견율이라든지 위암 발견율을 토대로 우리가 내시경 시술자들의 실력과 숙련도를 따질 수 있겠고, 또 간호사들 역시 중요합니다. 얼마나 깨끗이 소독하고 장비를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시술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어시스트 하는지를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내시경실 통과를 하려면 그에 맞는 장비와 또는 시설 환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데, 저희가 2회 연속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희를 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내시경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내시경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의 과정을 또 4년을 거치면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과 전문의 중에서 전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펠로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병원에서 대개 한 2년 동안 그냥 내시경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2년 동안 내시경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내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내시경실에서 내시경을 한 10,000건을 한 사람들을 이제 내시경 전임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시경 전문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 인정해주는 내시경 전문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시경 전문의가 내시경을 하는 기관을 지금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수 내시경실의 인정 기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왕 내시경을 하시려면 내시경 전문의한테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성모우리내과에 있는 그 내시경하는 의사들이 다 내시경 전문의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내시경 전문의한테 받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농담 잠깐 하면, 우리가 로또 복권 살 때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그 가게에서 사야지만 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시경 검사도 예를 들어 내시경 전문의가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을 여러 번 진단해 본 사람한테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시경도 CT나 MRI처럼 환자는 누워있고 기계가 그냥 탁 찍고 나면은 누구한테 받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많으시거든요. 환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시술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시술자의 숙련도가 검사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시경 할 때 시술자가 원하는 각도를 보지 않으면 아예 못 보잖아요. 그거는 놓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그걸 객관적으로 솔직히 인증해 줄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우수 내시경실이라는 인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당연히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의 첫 번째 척도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만 더. 그 우수 내시경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내시경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수 내시경실 기준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내시경을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위 내시경을 할 때 관찰 시간이 6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도 이제 항문에서 맹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관찰을 하는데 그 나오는 시간이 6분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지켜야지만 그 우수 내시경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뭐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내시경도 잘해. 물론 내시경을 수면으로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겁니다. 수면을 안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환자가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편안하게 내시경을 하다 보면 자세히 못 봅니다. 그다음에 또 자세히 보려면 환자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환자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면서 또 자세히 관찰할 수 있나를 할 수 있는 게 수면 내시경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 내시경의 문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3만 건 정도에 한 명씩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 내시경실 인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제 자세히 관찰했느냐가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이제 위험이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내시경실이라는 거는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수 내실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우수 내시경실에서는. 그렇죠.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는 기관에서 내시경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고 들죠? 경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내친김에 그 우수 내시경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의료진의 기준이나 퀄리티도 엄청 중요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내시경을 한번 하고 그 내시경을 소독을 해서 다른 환자분한테 또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궁금한 게 청결이나 소독 관련해서 그런 기준은 어떻게 이제 마련되어 있고 그것까지 관련해서 우수 내시경실이 확인을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우선은 우수 내시경실 할 때 당연히 이제 우수 내시경실 기준에 맞는 이제 세척 순서에 따라 적절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세척액도 당연히 조절을 관리해서 우수 내시경실 기준에 맞는 세척 기준을 만들어 놨고 있고요. 그걸 잘 따라야지 우수 내시경실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기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세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척을 한 깨끗한 이 내시경을 우리가 환자한테 다른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몸속으로까지 전달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동선 관리, 그 다음에 내시경을 놓고 환자한테 내시경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관리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그 기준들도 다 만족시켜야지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기본 조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수 내시경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인증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수 내시경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내시경을 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환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거나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똑같은 내시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시경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뭐 구체적인 수치나 좀 예를 들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종 발견율은 대장 내시경 건수에서 각 환자들에서 도대체 몇 명의 환자들에서 선종을 발견했느냐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기준으로 약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게 선종 발견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요번에 우수 내시경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수치상 통계도 받고 확인을 해봤는데 선종 발견율이 저희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더라고요. 김 원장님 대충 저희가 40% 정도 되는데요. 40%에서 45% 이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유의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대학병원 기준이나 다른 이제 대형 내시경 센터의 기준에서는 선종 발견율이 보통 20% 정도 그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종은 내버려뒀을 때는 환자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장암의 씨앗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만약에 선종이 있다면 최대한 잘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확률이 높을수록 좀 의미가 있죠. 뭐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기 전에도 수치가 꽤 높았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선종 발견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대장 내시경을 잘 진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그 기존의 장의 어떤 뭐 장의 루프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뭐 통증을 준다거나 환자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과도한 공기를 넣어서 압력을 높인다거나 하면 끝까지 진입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술을 할 때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많이 찾았다는 건 결국 검사를 잘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맹장 삽입률. 그건 어떻게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말씀. 대개 이제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또 위까지가 한 40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가 한 20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장이 뭐 한 7m, 6, 7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장인데요. 대장이 우리 보통 자기 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키가 170cm인 사람은 한 1.7m 정도의 대장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항문에서부터 들어가서 대장의 맨 끝이 맹장이잖아요. 되게 오른쪽 아랫배에 우리 맹장이 걸린다 그러는 그 맹장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길이가 한 1.7m 정도 되는데, 우선은 거기까지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맹장에서부터 소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내시경 전문의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를 말단 회장부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소장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단 회장부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김일기 원장님이 얘기하는 삭관율 몇 %나 들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할 때 그동안 대장내시경 건수 중에 그 맹장이라든가 소장의 말단 회장까지 몇 %가 들어갔느냐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우수내시경실 합격 기준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내시경, 우수내시경실이나 내시경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본 것 같고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내시경을 받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환자들이 내시경을 받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시경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검사기도 하고 하지만,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검사기도 합니다. 진정 내시경 할 때 특히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시술자,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상담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질환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시술자 선생님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고,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내시경 전에 중단해야 되는 약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정한희 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그래도 권고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는, 예를 들면은 다른 검사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가 PET-CT를 찍는다든가, 그러면은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 사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시경은 직접 봅니다.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서 위면 위, 장이면 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한마디로 내시경의 특성이 이제 그겁니다. 거기다가 더 장점은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암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조직을 얻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다른 과, 내과에서 다른 과 의사들, 예를 들면 뭐 내분비내과라든가 뭐 콩팥을 보는 의사든가 폐를 보는 의사들은 다, 이 사람들은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그냥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내시경이라는 거는 그냥 진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은 빨라야 2년에 한 번 아니면 4년에 한 번 받는 거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나 장을 깨끗이 비워갖고 오시면, 그러면 검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시경할 때 이제 공기도 집어있고 공기도 빨아들이고 막 그러는데 장이 지저분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시경 기계가 막힐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한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장을 깨끗이 비워오면 검사 받기도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아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하기 힘들잖아요. 뭐 며칠 전부터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뭐 화장실도 여러 번 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잘하고 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고,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실 구독자분, 환자분들 입장에서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환자들이 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팁을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질환을 좀 나누자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증상이 심하면 약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약을 쓰기 전에도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이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자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역류성 식도염 많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저도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위에 음식물이 다 내려가기 전에 눕는 습관들,
이게 가장 나쁜 습관이고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습관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소화된 이후에 이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빠지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환자분들한테 식후 3시간 이내에 눕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맨날 드리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습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가루 음식을 좀 조심하자, 카페인을 조심하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밀가루나 쌀가루 음식 같은 경우, 즉 면이나 빵, 떡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은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또 더욱더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게 돼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페인은 생각보다 우리가 카페인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긴 한데 다들 커피, 차 정도는 아시는데 탄산음료나 또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참 많고요. 또는 사탕이나 껌에도 카페인이 좀 다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조심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고요. 저는 거기다 한 가지 약 복용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역류성 식도염 때 먹는 약을 우리가 위산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이 기본적인 컨셉은 위에 있어야 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억제시켜주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거죠. 그 약을 복용하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약을 매일 복용한 사람이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에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약을 매일 먹지 않고 필요할 때만 먹는 게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아주 중요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것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증상이 있으면 한 3, 4일, 4, 5일 먹다가 좋아지면 중단하고 또 증상이 있으면 또 다시 한 3, 4일, 4, 5일 먹다가 좋아지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또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난 후에 약 먹고 효과 있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싫은 사람들은 매일 먹다가 예를 들어 하루 건너씩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예를 들면 월요일,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그날만 약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위장약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매일 복용해야 되지만 이런 위장약은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을 때 그때만 복용하면 되고 그 먹는 방법은 여기 성모우리내과에 오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 필요한 번씩 먹든지 일주일에 2번을 먹든지 증상이 발생할 때만 먹든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먹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장 쪽에 대해서는 다른 건 없을까요? 대장도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에 찾는 이제 질환 중에 하나가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도 생활용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물론 약물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완벽하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증상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는 장 안에 좀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서 그런 미생물들이 좋지 않은 가스를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압력을 만들고 해서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장 안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장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잘 살게 하려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좋은 먹이를 이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의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를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시고 식이섬유가 없이 이제 무슨 고기 위주의 식습관이나 가공육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셨을 때는 또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게 돼서 그런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한 평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유산균도 같이 추가해서 드실 수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로우포드맘이라서 이거는 좀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과당처럼 이렇게 당류가 많은 이제 식사를 즐겨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가스가 많이 생기고 해서 장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설사형의 안 좋은 음식들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통점이 카페인이나 유제품이나 콩이나 그리고 잡곡류 그리고 양배추 이런 것들의 섭취를 증상이 안 좋을 때는 차적으로 좀 제한을 해가면서 증상을 보는 것도 약물 없이 이제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내시경을 하고 나서 뭐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아니면 예전에 내가 약을 먹었는데 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균을 꼭 죽여야 되느냐, 야 어차피 딴 사람도 자는데 나도 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거 갖고 너무 무서워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이거는 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또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교수님이 워낙 권위자답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어렵냐면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이 헬리코박터라는 게 위암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위암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 급여가 되는데 위암이 없는 사람은 보험 급여가 안 돼서 자기 비용을 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보험도 안 되는 치료를 하자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심층적으로는 꼭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 강력히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보험이 안 된다는 거. 그게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결국은 헬리코박터라는 게 항생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강력히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보통 이제 1주에서 2주를 먹거든요. 그랬을 때 치료가 100% 되는 게 아니라 60%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은 6명은 치료가 되고 4명은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걸림돌이죠. 보험이 안 되는 약을 환자한테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 10명 중에 4명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저희 마음은 여러분들이 헬리코박터가 균이 나오면 꼭 치료를 하면 이게 위암의 발생을, 물론 위암이 안 생긴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위암의 발생률을 반드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궤양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그 헬리코박터 치료는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그 내시경이 실제로 환자 입장에서 본인의 몸을 찍으니까 이제 어떤 기구로, 얼마나 이제 퀄리티 있는 기구로 검사를 받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성모의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나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내시경 기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푸지논이라는 것도 있고 올림푸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내시경 기계가 아주 싼 내시경 기계는 한 세트에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푸스 같은 거 아주 대학병원에서 쓰는 건데 그런 거는 한 3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시경도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좋고 비싼 게 있고, 굉장히 약간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여기 다른 원장님보다 제가 이제 내시경을 오래 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증가했고 대장 용종이 많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시경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시경하는 의사들이 발견을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발생률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발생률 증가보다는 발견율의 증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율이 이렇게 증가하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내시경 기계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우리 김일규 원장님이랑 정한희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내시경 기계를 뭘 쓰니? 그랬더니 올림푸스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감동했습니다. 이 올림푸스라는 게 워낙 비싸서 한 대에 한 3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만 쓰는 기계인데 그거를 이렇게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했구나. 제가 그러면서 아주 흔쾌히 같이 이 병원에 합류를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의사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기계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계 중에는 올림푸스가 참 좋은 기계고, 그다음에 성모의내과에서는 그 모든 내시경이 다 올림푸스 거로 돼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갖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시경실, 우수 내시경실 인증 관련해서 저희 병원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드려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으로 뭐 슬로건 하나 할까요? 저희 항상 하는 거, 위대장 어떻게 할까요? 위대장 내시경은 성모의내과.